네, 스포츠 세븐 오늘 이 시간도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결국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기아 4연패에 빠지면서 시즌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네, 지난주 7경기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비 때문에 한 경기가 취소됐고 1승 5패 기록을 했습니다. 또 4연패 빠지면서 앞서 공동 9위였던 롯데는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래서 기아가 최하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승률도 4할 벽이 깨졌는데요. 지금 성적이 24승 37패. 그래서 승률도 3할 9푼 3리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LG와의 3연전은 타선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는데 기아의 문제점인 장타력이 실종된 모습이었어요. 네, 주말 3연전을 보면서 기아 타선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3안타의 빈타, 반대로 LG에서는 이용종 선수가 멀티폴을 기록을 하면서 김유신 선수를 공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14개 안타, 본래 4개도 만들어냈지만 단 2득점에 그친 모습이었고요. 또 어제 경기에서도 7개 안타 만들긴 했지만 홈에서 아웃이 되는 등 결국 무득점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타 문제가 있는데요. 기아의 팀 홈런 21개에 불과합니다. 지금 공동 1위 양의주 선수, 피레라 선수 16개를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의 장타력이 떨어지면서 상대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냥 한두 점이면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담 없는 승부를 하기 때문에 산발적인 안타가 나오고 있고요. 또 대량 득점에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기아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중심 타선의 연이은 부상 그리고 외국인 선수 터커의 부진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나지안과 류지혁 선수의 복귀는 준비가 되고 있지만 또 다른 부상 선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용우 선수 중심 타자인데요. 햄스트링으로 지금 빠졌고요. 네. 박찬호 선수 하이 타선에서 역할을 해줬었는데 수비 도정의 어깨 부상으로 역시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습니다. 이제 최용우 선수의 복귀 시점 좀 예상하기 어렵고요. 박찬호 선수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또 이어지는 부상 속에서 터커 선수의 부진도 여전합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네 타석에서 안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4경기 연속 무안타고요. 지난주 타율을 보면은 23타수 2안타, 1할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부상 소식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마운드 이야기도 해보면 외국인 선수인 맹덴 선수 또 브룩스 선수가 차례로 이탈을 하면서 선발진 구성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맹덴 선수가 5월 26일 그리고 브룩스 선수가 6월 4일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브룩스 선수는 지금 불펜 피칭을 하면서 맹덴 선수보다는 좀 복귀 시점이 빠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실전을 거쳐야 되고요. 완벽한 몸 상태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외국인 선수 없이 기아가 힘들게 마운드를 꾸려나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기아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 16일 단비 같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의리 선수가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고 이날 5.2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보여줬어요. 네, 이의리 선수가 유일하게 지난주 기아 팬들 웃게 한 선수였는데요. 네. 최고의 생일을 보냈습니다. 이날 이의리 선수 생일이었는데 오전에는 국가대표 발탁 소식을 들었고요. 저녁에는 승리 투수가 돼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5.2이닝 무실점, 본래 2개를 내주긴 했지만 피안타 하나로 묶었고요.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더 잘 보여주고 싶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뽑힐만 했으니까 뽑혔다 이걸 직접 증명을 해줬습니다. 윌리엄스 감독도 다음 날 이의리 선수 피칭을 언급하면서 멘탈을 이야기했는데요. 신인답지 않은 모습, 본인 이제 커터 실링이라는 대선수까지 생각을 해내면서 윌리엄스 감독이 최고의 찬사 이의리 선수에게 보내줬습니다. 네, 올림픽 때 이의리 선수 활약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KT, 키움과의 경기가 치러지는데 기아가 원정 응원단을 보낸다고 했는데 분위기 반전에 좀 성공할까요? 네, 일단 수도권 9연전 펼쳐지고요. 이번 주에는 KT와 키움 경기 팬들과 함께 응원전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 응원단을 파견합니다. 네. 하지만 관중석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 6월에 6경기, 홈 6경기에서 평균 관중이 1,405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6월 첫째 주 LG와의 주말 시리즈에서는 LG 원정 팬들이 많이 오면서 관중석을 채워줬었고요. 주중 SSG와의 경기에서는 생경기에서 총 그 관중이 2,413명만 입장을 했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최고의 팬 서비스는 바로 성적 결과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 반등을 위한 돌파구는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구단의 미래와 비전 없는 운영 때문에 지금 선수층이 얇은 게 기아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또 네.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윌리엄스 감독이 이 선수들 구성 컨디션이라든가 감에 따라서 좀 잘 구성을 해서 최대한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지안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네. 타선에서 좀 힘도 더해주고 또 주장으로서 더가웃 분위기까지 잡아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프로축구 이야기도 해보면 지난 19일이었죠. 광주FC가 FC 서울과 경기를 했는데 극적인 무승부가 펼쳐졌어요. 네, 경기 종료 직전에 PK가 선언이 됐습니다. 강주 입장에서 0대1 패배가 기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극적인 페널티킥이 주어졌고요. 김정우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실축을 했습니다. 강주의 패배가 확정되는 것 같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김정우 선수가 킥을 하기 전에 골키퍼가 움직여졌다는 판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김정우 선수가 키커로 나서고 이번에는 동점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김정우 선수 실축을 하고 돌아봤을 때 선수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아 있었다. 지옥을 봤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무승부 만들어내주면서 저 박수 받는 꼴찌 강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